네, 이번 시간에는 홀짝을 구별하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if, else문을 사용해서요. 홀짝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홀짝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10이 짝수인지, 9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프로그램 전체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또 프로그램 전체를 실행시키고 작성해서 실행시키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은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만듦으로써 해소될 수, 있,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어떤 처리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수에 어떠한 값을 입력하면 함수 내부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특정한 값을 출력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런 박스를 학창 시절 수학 시간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수학에서 하는 함수와 여기에서 말하는 함수는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있는 제가 전체 여기 박스를 함수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떠한 입력 값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제가 곱하기 2라고 해 볼게요. 곱하기 2라는 함수라는 프로그램, 함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곱하기 2를 해서 출력을 해 주는 네. 요런 과정, 이 전체를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입력을 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 값은 10이 되죠. 7을 넣으면 14가 되고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어떤 처리 절차를 좀 형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함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양한 입력값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값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입력을 5를 넣어도 되고 7을 넣어도 되고 뭐 10을 넣어도 되고 여러 입력값을 아주 손쉽게 넣어서 출력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함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DEF라는 definition이라는 것의 약자인 DEF를 여러분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if문에서는 if를 썼듯이 함수를 만들 때는 DEF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넣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변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 4개의 변수라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 4개 변수가 바로 입력하는 값입니다. 입력. 함수에 우리가 여기에 5, 7, 9라는 값을 입력했잖아요. 그 입력하는 값을 우리가 4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4개 변수라는 값이 함수 안에서 막 처리가 돼요. 처리가 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도 콜론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콜론을 넣고 엔터를 치면 4칸이 띄어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4칸을 띄우고 함수에 넣고 싶은 프로그램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홀짝을 구분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ef라는 예약어를 넣고요. 네.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넣어야겠죠. number check라는 함수의 이름을 제가 임의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4개 변수를 넣어야 됩니다. num이라는 4개 변수를 넣고요. 이제 여기에 입력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4개의 변수, 변수예요, 변수. 이 변수가 함수 내부에서 사용됩니다. 이제 여기에 인덴트가 들어갔죠. 이 인덴트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 전체가 함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그 프로그램이죠. if문을 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num을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함수 선언이 완료됩니다. 함수 선언이 완료되고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의 이름을 적고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한 함수의 이름을 적고 여기에다가 입력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입력값은 우리가 전달인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입력값을 함수 내부에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전달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이라는 값이 num에 들어가고 이 num에는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어서 짝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11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마찬가지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짤 필요가 없습니다. 넘버를 체크한 다음에 12를 넣으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바로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럼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를 우리가 여기를 펴고 자, def를 썼고요. 네, 그 다음에 number 체크라는 제가 함수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num이라는 걸 적을 텐데 여기 앞에도 num이 선언되어서 여기 이렇게 있긴 한데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 num은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if num이 %2가 0이라면 print 짝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프린트문도 함수라는 게 보이세요? 프린트도 여러분 프린트라는 함수 이름을 적고 괄호를 적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함수명 적고 괄호 넣고 그 다음 else면 프린트 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함수를 선언했을 뿐이지 함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함수를 불러볼게요. number 체크라는 자, 함수가 이미 만들어졌네요. 그죠? 괄호 열고 자, 여기에다가 어떤 넘버를 넣으라 그러죠.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 짝수입니다 라고 나와요. 나는 10이 아니라 9를 넣겠다. 홀수입니다. 6을 넣겠다. 짝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f문과 조건문을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